왔는데 왜 여기 가는 분이 안 계신가 했는데 정모쌤이 축구장에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세유에 간다고 할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마르세유 턴이었습니다. 마르세유 턴이 뭐냐면 턴이요? 그 지네디 지단이 정말 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를 뒤에다 두고 한 발로 공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360도 돌면서 수비수를 따돌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지네디 지단의 고향이거든요. 마르세유가. 웰컴 투 오렌지 벨로드럼. 그만 나올 때냐 기다려. 바모스. 와. 여기서 보면 정말 잘 보일 것 같아. 사람들 막 20명이 확 뛰어다니는. 아유. 마르세유. 이게 기자회견장이군요, 여기는. 오늘 우리가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연봉이 너무 적습니다. 연봉을 높여주셔야 좋은 선수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이! 이거 왔으지 않아요. 이거 꿈이었어, 꿈이야. 12유로짜리 축구 머플러를 딱 사왔던 거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남미도 잘하는데 그래도 축구 본고장 하면 그래도 유럽이거든요. 언제부터 유럽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축구는 있었죠. 축구는 주로 이제는 젠틀맨들의 경기였어요. 그 처음에는 동네마다 학교마다 규칙도 달라요. 처음으로 규칙을 통일시킨 데가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여기 다 정하고 이 대회 규칙대로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젠틀맨의 경기였는데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게 노동자들의 경기가 게임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자본가의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자들이 어디서 와요? 농촌에서 왔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같이 와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칙에 따라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사람들이 딱 일정한 시간에 시작해서 규칙이 있고 일정한 시간에 끝나. 거기다 감독 말을 들어야 돼. 감독이 야 너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오락을 했냐면 뭔가 안 좋은 거 술에 빠져 있든지 도박을 하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건 주말에 자기 몸을 막 써가면서 축구장에만 가면 자기가 주인공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유명한 팀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주로 누구냐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공장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투자를 하면서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대 이런 스포츠가 영국이 발상지잖아요. 네. 그게 이 산업혁명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특히 단체 운동들 같은 단체 경우가 운동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대부분이 영국에서. 영국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 이게 축구가 전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도시 기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묶어내는 거예요. 약간 통합 효과가 있겠어요. 그 그렇죠. 지역의 축구팀을 네.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오게 되면서 지역 사람들을 다 묶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의 문화는 도시 간의 그 경쟁이 될 수 있었던 건 꼬무네라는 자치도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꼬무네. 꼬무네. 예, 우리가 꼬문이라고 발음도 하고 주교자 성당인 두오모가 있고 그다음에 시청과 시의회가 들어가는 자치도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치도시 문화가 있어. 커뮤니티 같은 거. 예, 맞아요. 아, 커뮤니티. 커뮤네. 예, 이 꼬문의 중심의 그 도시 구조 안에서는 축구가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거는 도시 간의 대항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예, 하고. 그렇게 그렇지. 제가 이제 독일에 유학할 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때 1992년이었으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였어요. 아켄이라고 공업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의대생과 공대생이 그때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와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방송에서 뭐 아켄 대학생이 금메달을 땄네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땄다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 도시에 누가 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책이나 이런 데서 고대 유럽 사람들 뭐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걸 보면 어디에 누구 맞아요. 항상 예, 그렇게 예. 불렀던 것 같아요. 출신 지역. 그래서 그 도시에 누구, 그 도시에 누구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유럽의 전반적인 정서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와 프랑스가 이겼어 이게 아니고 진짜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붙는 거라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붙는 거잖아요.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 붙는다. 이게 훨씬 인기가 좋대요. 그렇죠. 이탈리아도 세리에 A라 그러나요? 예, 예. 이탈리아 리그가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예. 바티칸 시민들은 어디 응원하나요? 거기는 다른 나라라 그래도 경기 보러 갈 것 같은데. 그냥 바티칸 시국의 팀은 따로 없고요. 네, 그래도 주로 뭐 로마, 옆에 AS 로마나 뭐, AS 로마. 뭐 라지오 이렇게. 상쌤은 스포츠 뭐 보세요? 거의 안 보거든요. 아니 거의 뭐 스포츠 거의 물리학의 모든 것인데 스포츠는. 아니, 물론 아닌 건 없어요 원래 세상에. 그렇죠. 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 이상하게 근데 물론 이제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게 뭐 월드컵을 한다거나 아니면 올림픽을 하면은 다 그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혀 안 봤다가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봐야 되는 거는 조금 보지만 평소에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애국심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게임이 국가대표 인기 있죠. 게임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요. 프랑스 국가대표는 거기에 국가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 팀 선수들이 다 다른 데서 왔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이긴 거야? 축구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유럽에서는 특히 이주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프랑스가 13%예요. 이방인이. 근데 마르세유가요 14.5%예요. 정말 많아요. 이방인이. 네. 원래 프랑스는 타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예요. 그거를 불어로 읽으면 이제 톨레랑스여서 그게 이제 전부터 좀 있어왔던 프랑스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국적이 다르더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고 서로 같은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프랑스 친구들한테 나 교과서에서 프랑스는 톨레랑스의 나라야 라고 배웠어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그래서 말세이유가 예전부터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큰 항구기도 하고. 이고 사실 파리 이상으로 더 번성한 도시였을 수도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온갖 그 지중해를 둘러싼 온갖 국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외국인의 이주민의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사람. 지단도 이민자잖아요. 그 알제리의 알제리. 출신의 그 아들인 거죠. 지금 지단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지단의 시대가 가고
은바페. 은바페. 은바페도 이민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선수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요. 자기가 팬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야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저게 글을 갖다가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만큼 세계 사람들을 또 모아주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마르세유는 어떻게 지중해의 멜팅팟이 됐을까요? 항구 도시니까 일단 여기서 많이 오게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거절했던 사람을 여기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엄청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당장에 채워야 되니까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프랑스 쪽으로도 또 이민을 오고 이제 그러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민자만 갖고 안 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과거 식민 지배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또 우리와 어떤 시스템상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가장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제리 출신 뭐 지네딘 지단부터 해서 알제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게 너무 어려운 요소들이 많고 근데 이게 그 현상이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마르세유도 있다라고 봐요. 이민 1세대가 왔고 이제 여기서 2세대가 되고 이 친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느냐? 교육받을 기회는 상당히 적어들고 교육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거의 어렵고 가령 이제 제가 미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레바논계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프랑스에 있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바논도 역시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네. 때문에 물론 프랑스어를 잘하셨겠네요.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다 불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정말 고급 불어를 할 정도로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불어도 잘하는데 굳이 왜 일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불어를 잘해도 거기서 나는 제3시민도 못 됐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누군가를 이민자를 받는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변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고민이 되지만 그 오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회 체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알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되게 과학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콜롬비아의 그 보고타 과학관의 가천과학관과 협력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가다가 깜짝 놀란 게 과학관의 첫 번째 전시부터 뭐냐면 그 당시 베네수엘라의 난민 문제들을 보여준 거예요. 과학관이요? 과학관인데? 과학관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보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올 때 몇 킬로미터로 왔을까? 그 사이에 이 친구는 영양 상태를 어떻게 됐을까? 그럼 너라면 거기 돌아갈 때 어느 정도의 짐을 가지고 갈 거야? 뭔가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까지 올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우리 마을에서는 몇 명까지 받아줄 수 있고 이런 분들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과학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네요. 네,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번도 과학관에서 그런 사회 문제, 특히 정치적으로 아주 첨예한 그 문제를 다룰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분들에게 그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미 양에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네라고 하는 반성을 한 적이 있죠. 와, 너무 인상적이네요. 사실 여기 올 때 처음에 뭐 치안이 안 좋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괜히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이렇게 밝고 이런 분위기여서 저는 좀 약간 네.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아마 이게 관광지만 다녀서 그런가? 그래서 처음 생각이랑 달라서 오늘 전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전형적으로 그 편견에 빠져 있던 사람인데 봤더니 유럽의 주요 도시 132개 가운데 마르세유가 범죄율이 제일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마간선을 짧게 보긴 했지만 여기서 그 밝은 모습을 많이 봤고 또 반대로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가족들과 한번 더 오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길게 보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